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 중간연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말까지 세무서에서 이제 소득세 중간연합이라고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연합이란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주자한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죠. 이때의 세금, 그러니까 중간연합 세액을 결정해서 징수하는 것이 바로 소득세 중간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이 1년치 내년 5월 달에 1년치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조금 자금 부담이 있죠. 그래서 좀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이제 납세자한테 부여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중간 연납 제도를 두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조기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중간 연납 제도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그럼 이 소득세 중간 연납세액을 언제 고지받아서 언제 납부를 할까요? 이제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은 이제 중간 연납세액이 납부해야 될 거주자가 있으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제 그 등기도 날라오는데요.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요. 이제 거주자는 그 고지서를 받으면 그 중간 연납세액을 12월 말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 고지도 납부를 안 하고 본인이 내가 추계해서 신고를 하겠다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고지된 금액을 취소를 해줍니다. 종합소득에 있는 거주자만 중간연납 의무를 지고요. 퇴직이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연납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인데도 중간연납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입니다. 이제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는 이제 그 중간연납 의무를 이제 지어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데 이자나 배당, 근로, 기타,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예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중간연납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간연납세액을 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20만 원 이하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징수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중간연납 고지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간연납 기준액이 없는 자로서 복식부기 의무가 아닌 자. 여기서 기준액은 이제 전년도 이제 고지 그냥 그 중간연납세액을 고지할 때 그 고지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전년도 납부 실적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자는 중간연납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좀 성격이 본인이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 납부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원천 징수도 뭐 다 그렇지도 않지만 원천 징수도 그 납세 의무가 전결되는 사업자들이 있죠. 그래서 납세 편의를 위해서 그 중간에나 의무를 없애주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이제 고지가 돼서 그걸 납부하는 건 알겠는데, 중간연납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중간연납세액은 전년도에 납부 실적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의 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 이게 그 사업자 중에서 상반기, 그러니까 중간연납 그 기간 중에 1월서부터 6월까지죠. 이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중간연납 기준에, 그러니까 전년도의 반에 30%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의 반을 전년보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내가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면 이제 그 조금 납부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전년도의 반을 고지한다고 해서 그걸 납부하게 되면 좀 부당하게 많이 내는 수가 있겠죠. 이제 장사도 안 되는데, 사업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반기 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중간연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 그러면 본인의 선택으로 중간연납 추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지되는 대로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중간연납 추계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이제 산식을 밑에 이제 기재를 했는데요. 중간 예납 기간의 종합소득을 1년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반년도, 그러니까 상반기 소득 갖다가 그냥 세율 곱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세율이 1년치 과표를 기준으로 만든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기로 이렇게 소득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반기 소득 금액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상반기 종합소득을 1년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소득공제를 해가지고 1년치의 소득 과세 표준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세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치 기준이니까 세율을 곱한 다음에 나온 산출세액에 다시 반을 곱해요. 연분연승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1년치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율을 반년도 과표로 곱함으로써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런 거를 좀 해소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이제 공제 감면세액, 원천 징수세액, 수시 부가세액 등을 빼주면 이제 추계 납부세액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스스로 이제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예납도 이제 소득세 이제 1년치하고 똑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제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자금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반 이하의 금액을 이제 2개월 분납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한번 납부하시고 이제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1월 말까지 납부를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고지가 다들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요. 고지 받으시면 잊지 마시고 11월 말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